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의 제2경인고속도로 가련고가를 지나던 폐기물 운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소음을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설치한 방음 터널에 옮겨 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불이 난 당시에 다급했던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고가도로 위로 솟구치고 어디요? 저 도로요. 도로? 네. 강력한 폭발음도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불이 점점 하더니 막 까만 연기가 나오고 난리가 나서 사람은 안 보였고 불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 인근의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성남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트럭 하부에 불꽃이 일어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뒤에 있는 트럭이 불나고 있었고 119에도 불나고 있다고 연기가 점점 차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후 급격히 커진 불길이 차량 위쪽 방음터널에 옮겨붙자 터널 안은 이내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화염이 도로를 뒤덮었고 터널 아래로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은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촉매가 됐습니다. 빨간 게 저쪽으로 타고 가잖아요. 그죠? 너무 무섭다. 불이 확산되는 동안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황급히 대피했지만 최초 불이 난 트럭 옆을 지나던 차량 4대에서 5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터널 방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20분 만에 최대 14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긴급 발령했습니다.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1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18분 큰 불을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 45대가 소실됐습니다. 경찰 200여 명이 터널 양방향 진입을 막으면서 주변 도로는 오후 내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이기영, 나이는 만 31살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 여성의 시신과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사흘째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피의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1991년생으로 만 31살의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1시간 반가량 논의한 끝에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관련 증거, 국민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로 이 씨의 과거 행적과 추가 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가 신원이 드러나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택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다 다툼이 생겼고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는데 동거 여성이 숨졌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 자택의 벽과 소파, 신발과 캠핑용 수레 등 곳곳에서 핏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캠핑용 수레의 핏자국은 동거 여성의 시신을 옮기려다 묻은 것이라며 추가 범죄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핏자국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획됐던 이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입을 다물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시점을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 여성의 시신과 범행 도구인 둔기 등을 유기했다고 이 씨가 지목한 파주 공릉천에선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도보 30분 거리의 인근 낚시터 주변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중과 공중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유실 지뢰 가능성 때문에 잠정 중단했던 도보 수색을 군 당국의 지뢰 탐지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연기해 군 면제를 받아낸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배구 선수뿐 아니라 축구와 다른 종목 운동선수도 수사 선상에 오른 걸로 확인됐고
부유층과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이들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 출신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 병역을 피하려는 남성들에게 뇌전증 연기로 군 면제를 받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제공해오다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배구 선수 조재성 씨는 자신의 SNS에 나쁜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며 브로커 구 씨의 도움으로 지난 2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불법 병역, 면제 감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병역 기피자만 7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 외에도 축구 선수와 다른 스포츠 종목 선수도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저 말하면 다 알아요. 아버님 주변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군 면제 받으신 분들 있죠, 아드님. 제 이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누군지. MBC 취재 결과 사업가 자제 등 부유층은 물론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유흥업계 종사자들도 브로커의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대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식법 아니고요. 빼는 방법이 다 아버님 저희도 이쪽의 분야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라 다 방법을 알아요. 특히 검찰은 은밀해야 하는 병역비리 특성상 유명인들의 경우 아름아름 소개하는 방식으로 브로커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담 연결책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로커가 2019년 말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만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사건이라며 수사팀 보강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빌라를 수백 채씩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세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생겨났죠. 이 가운데 60채 가까운 빌라를 사들여 세를 놓은 뒤 돌연 사망한 20대 송모 씨 사건을 저희가 최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송 씨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일감을 받아 심부름을 한 사람일 뿐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감을 준 이 사람 누굴까요? 먼저 박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1년 동안 빌라 58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돌연 사망한 28살 송모 씨가 살던 곳입니다. 송 씨는 지난 12일 이곳 자신의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인 송 씨가 사망해 세입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보도 이후 저희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오모 씨라는 또 다른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송 씨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 제보자는 송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어렵게 살았다. 오 씨가 부동산 관련 일거리를 따오면 심부름을 하고 건당 돈을 받아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송 씨보다 1살 어린 96년생 27살입니다. 오 씨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빌라. 오 씨의 주소지는 숨진 송 씨가 살고 있던 그 빌라와 같았습니다. 송 씨는 201호, 오 씨는 401호에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외제차를 끌고 다닌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지 모르는데 BMW 그거만 맨날 타고 다녀. 근데 그렇게 가게에서 차를 안 빼. 27살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는 오 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빅데이터 업체에 의뢰해 오 씨의 부동산 내역을 조사해봤습니다. 오 씨 소유의 빌라는 모두 94채. 숨진 송 씨보다 더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빌라왕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그런데 숨진 송 씨에게 일감을 줬다는 이 오모 씨 역시 100채에 가까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빌라왕이었습니다. 오 씨와의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최근 오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 60채 가까이 집을 사들이고 사망한 송모 씨는 이곳에 오피스텔 10채를 소유했습니다. 혹시 집주인 씨 아세요? 전세로 사시는 분 아니세요? 이 건물엔 송 씨에게 일감을 줬다는 오 씨 명의의 오피스텔 7채도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작년 2월부터, 송 씨는 2달 뒤인 4월부터 집중 매입했습니다. 옆 동네의 또 다른 빌라.
이곳에서도 오 씨는 작년 4월과 5월 한 채씩 샀고 오 씨가 산 바로 윗집을 7월에 송 씨가 샀습니다.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 역시 오 씨가 몇 채를 사고 난 뒤 송 씨가 이어 샀습니다. 이렇게 오 씨가 사들인 집은 94채. 인천에 가장 많고 서울과 용인, 고양시에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업자로 보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물건의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서 이는 현실적으로 단독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 씨 명의의 집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세 만기가 지난 2건에 대해서 오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고의 또 다른 빌라. 30대 세입자는 오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넉 달 전 통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달라 했더니 그건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오히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냐. 오 씨가 소유한 빌라 가운데 40채 이상이 당장 내년 1월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 저희 또한 오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